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수학적 접근 미적분 개념 55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55번에 보시면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목과 볼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전에 2차 함수를 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2차 함수에서 보통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다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에 뭘 따져서? 부호를 따져서 그 a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양수일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음수일 경우에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f'x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 제가 이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f'x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알파, 베타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f'은 2차 함수라고 하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선 프라임의 부호를 따지게 되고요. 이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을 표시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이걸 2차 함수를 통해서 3차 함수를 그리게 됐을 때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에 되게 익숙하죠. 3차 함수를. 맞습니까? 사실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거예요. 왜? 사실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증가하는 거밖에 모르니 사실 이렇게 딱딱하게 그려야만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을 이용해서 그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3차 함수가 사실 증가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감소는 이렇게 내려갔듯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생겼을진 사실 모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곡선이 오목 혹은 볼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우선은 오목과 볼록의 정의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오목과 볼록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 언제 그럼 위로 볼록할지 혹은 아래로 볼록할지를 판정하게 되겠죠. 판정하고 난 다음에 뭐 해? 이제 우리가 합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선은 오목과 볼록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55번입니다. 어떤 구간에서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두 점 PQ에 대하여 두 점 PQ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선분 PQ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곡선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는 아래로 볼록하다 혹은 위로 오목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목하다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인데요. 두 점 PQ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선분 PQ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곡선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녀석의 특징은 A부터 B까지가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A와 B 구간 사이에서 B를 조금 이렇게 잡아볼까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A부터 B까지에 있는 이 구간 사이에서 우선은 이 A에 해당하는 점을 P 그리고 X좌표가 B에 해당하는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P와 Q를 직선분으로 연결해 놓은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은 A와 B 사이에서 이 선분 PQ는 이 곡선보다는 항상 위에 있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선분보다 함수가 훨씬 더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다시 보시면 PQ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즉 이 부분을 해당하는 거겠죠. 이게 선분 PQ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게 된다면 곡선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 볼록으로 돼 있는 거는 거꾸로죠. 이렇게 P와 Q를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그 선분보다도 함수가 더 위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위로 볼록하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에 곡선의 오목과 볼록은 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만 표현하지 오목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측을 했죠. 이렇게 오목과 볼록을 알았으면 그게 언제 그런지 판정을 해야 할 겁니다. 이기도함수를 갖는 함수 fx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서 2'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곡선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2'의 x가 0보다 작게 된다면 곡선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게 머리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앞에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판정법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도함수의 부호 그리고 이계도함수의 부호 막 이렇게 신경 썼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외우려고 하면은 좀 꼬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외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인가요? 아래로 볼록인가요? 바로 대답이 나오시겠죠? 바로 이 최고창의 계수만 보시고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를 이계도 함수랑 연결 지어 보시면 이 녀석의 도함수는 4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한 번 더 구하셔서 이계도 함수는 바로 4, 즉 양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 최고창이 양수였으니 당연히 이계도 함수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하니 이 이계도 함수가 부호가 0보다 크다라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아래로 볼록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볼록 2차 함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에서 항상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었지. 그래서 2'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이 2'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랑 연결 지어라. 거꾸로 2차 f2'이 0보다 작다면, 즉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다면 우리는 그땐 위로 볼록이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2'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우선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개념 57번 변곡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겁니다. 뭐가? 곡선이 변하게 되는 그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변곡점이라 불러주는 거고요. 선생님, 곡선이 변한다는데 뭐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기준점을 갖다가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정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선 y는 fx 위의 점 p, a, fa에 대하여 이 점이 지금부터 왜 변곡점인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x는 a, 즉 이 p의 x좌표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곡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 점을 갖다가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a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지금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2'의 뭐랑 관련지었어요? 그렇죠, 부호랑 관련지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2'의 부호가 양수인 상태, 그리고 a의 오른쪽은 위로 볼록이니 2'의 부호가 음수인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요 a를 기준으로 2'의 부호가 변하게 되는 거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양수가 됐다가 갑자기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 그 기준점인 곳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프라임의 값이 0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a에서의 2'의 값은 0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함수 fx가 이계도 함수를 가지게 됐을 때 변곡점 p, a, fa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2'a의 값은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참고 내용 보시면 f2'a가 0이 되는 곡선 y는 fx 위에 x는 a인 점에서 만약에 접선을 그었을 때 곡선이 접선의 위쪽에 있으면 곡선 y는 fx는 아래로 볼록, 곡선이 접선의 아래쪽에 있으면 곡선 y는 fx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함수를 그려보고 그리고 요 볼록성이 바뀌게 되는 이 점을 갖다가 변곡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는 요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 xn에서 접선을 그을 거니까 이렇게 접선을 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접선보다 위쪽인 녀석은 아래로 볼록인 게 보이시나요? 반면에 접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위로 볼록인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져다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변곡점의 판정, 개념 58번의 변곡점의 판정입니다. 읽어보면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에 대해서 2'a의 값이 0이고 이거 일단 중요합니다. 2'a의 값이 우선은 0이어야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x는 a의 좌우에서 2'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면 그렇다면 a, fa는 y는 fx의 변곡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변곡점이 되려면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이 되거나 혹은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호 변화, 프라임이 0이 2'의 값이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요. 그러하니 우리 변곡점을 판정할 때는 꼭 기억합니다. 우선 변곡점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 2'의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x는 a를 기준으로 어쨌든 부호의 변화가 존재해야 된다.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x는 a를 기준으로 혹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돼줘야 합니다. 누가? 2'이 되셨죠? 선생님, 2' a 값이 0이면 반드시 변곡점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호 변화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극대극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수 f'x를 제가 이렇게 그려보게 됐을 때 여기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f'의 값이 0이 되는 곳은 x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파, 베타, 감마 모두에서 극값을 가지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0이 되는 곳은 후보일 뿐인 거지, 그 후에 판단해야 될 것은 알파,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 프라임의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지금 알파의 경우에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 얘는 알파에서 극값을 가지고 그때 극값은 극대라는 겁니다. 극대인 거 어떻게 판단해요? 이 함수가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가라앉고 있잖아. 그러면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어? 아니면 가벼우니까 가라앉겠어? 자, 무거우니까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알파의 지점에서는 극대인 겁니다. 반면에 베타에서는 이렇게 함수가 떠오르고 있죠. 2'의 값이. 즉 이때는 가벼우니까 그런 거고요. 이때는 극소라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감마에서는 좌우가 모두 플러스로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마에서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얘기로서 2'에서도 변곡점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은 구분이 된다. 참고사항도 읽어봅니다. 2'의 값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곡점인 것은 아닙니다. a, fa가. 자, 예를 들어 fx가 x 4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2'x는 12x제곱이 될 텐데 이거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12x제곱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0. 그러면 0을 봤을 때 우선은 f2' 0 값은 0이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요 0,f0에서 변곡점을 갖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fx를 그림에 그려보시게 되면 저 4차 함수 y는 x의 제곱은 그냥 2차 함수와 똑같이 생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즉 계속 0에서도 요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하니 0,f0은 변곡점이 아닐 수 있다. 2' 값이 0일지라도. 다음에 개념 59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별표를 빵빵 쳐놓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념 59번을 결국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함수의 미분법을 처음 시작한 이유가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념 59번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을 조사하여 그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총 6가지의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두 번째 곡선의 대칭성과 주기, 세 번째는 좌표축과의 교점, 네 번째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고요. 그리고 변곡점까지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체크하지 않았던 사항이긴 한데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그 극한 값을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수렴하는지 혹은 발산하는지, 그리고 점근선이 있다면 점근선까지 체크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그릴 수 있는지, 그게 제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y는 x-2분의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x에다가 모든 숫자를 집어넣을 순 없어요. x가 2일 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x에다 2를 넣어버리면 분모가 0이 돼버리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사단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y는 익스포넨셜의 x제곱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밑이 익스포넨셜인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테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익스포넨셜의 x제곱은 절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습니다. 즉 y 값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치역이 제한되는 범위일 수 있다. 그거를 체크하여라. 우리가 또 많이 쓰게 될 건 이제 lnx라는 함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결국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x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보다 큰 값이어야만 한다라는 거. 즉 내가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오른쪽 양의 실수 쪽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좀 별표를 해둘까요? 곡선의 대칭성과 주기입니다. 곡선의 대칭성과 주기는 특히 대칭성을 위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대칭성에서는 우리가 수능까지 공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칭성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바로 y축 대칭, 즉 우함수입니다. y축 대칭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어떤 함수였어요? f-x의 함수값과 그리고 fx의 함수값, 서로 같은 녀석이었었잖아요. 이게 바로 y축 대칭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즉 기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 녀석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f-x와 -fx가 같다라고 하는 정의에 입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y는 x 대칭이 있습니다. y는 x 대칭은 곧 y는 fx였던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의 대칭된 함수는 바로 x는 fy라는 함수가 된다라는 것. 다음에 4번과 5번까지 있는데, 4번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밑에 5번 얘기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점 a, b 대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 a, b 대칭이라는 건 뭐냐? 함수 하나를 a, b 대칭인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일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a를 기준으로 x만큼 뒤로 간 좌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좌표의 이름은 a-x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a 플러스 x란 점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x에서의 함수값 fa-x, 그리고 오른쪽에 fa 플러스 x의 함수값이 있을 때, 여기선 어떤 관계를 만족하게 되느냐, 요 사이에 있는 점의 y좌표 b가 있을 때 이 위와 아래의 딱 정 가운데가 b라는 겁니다.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간격이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자면 fa 플러스 x 더하기 fa x의 딱 정중앙이 바로 b라는 겁니다. 이걸 양변에 2를 곱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게 2b가 된다라는 거. 요 식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함수 fx가 a, b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도 나올 수 있느냐? x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하니까. 그러면 제가 x 자리에다가 a-x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f 2a-x가 되겠고요. 더하기 fx가 나오게 되겠다. 그것이 2b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얘도 a, b 대칭인 함수의 식이구나. a, b 대칭인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 익숙해지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f14-x 더하기 fx가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자마자 우리는 점 7,3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구나 fx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물 14-x와 그리고 여기 x를 한번 더 해봅니다. 더 해보게 되면 14가 나오게 될 텐데, 그거를 반띵을 하시게 되면 이게 7이 나오게 되죠. 대칭이 되는 점의 x좌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상수 6을 갖다가 반띵하시게 되면 3이 나오죠. 그러면 7,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좀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응용하자면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f10-x 더하기 f4 플러스 x가 6이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내용물들을 더하세요. 더하시게 되면 14가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거에 반띵을 하시게 되면 7, 즉 점 7,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잡할 때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더해 주어가지고 반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 A, B 대칭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선 대칭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5번 선, 직선 X는 A 대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직선 X는 A 대칭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X는 A라는 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칭되어 있는 함수, 간단하게 그냥 2차 함수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여기 좌표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A 플러스 X, 왼쪽에 A 마이너스 X를 설정하시게 된다면 A 플러스 X일 때의 함수값이나 A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이나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f 빨간색으로 f a 플러스 x나 f a 마이너스 x나 똑같더라. 모든 x에 대해서. 그러하면 이 식이 바로 x는 a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의 표현이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x에다가 a-x를 대입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도 바뀔 수 있다. 바로 f 2a-x가 fx가 된다라는 거.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이 함수는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a가 만약에 0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f-x는 fx가 되죠. 이게 뭐예요? 우함수의 표현이죠. x는 0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 직선 x는 a 대칭은 사실 이제 우함수가 그 중에 하나인 거다. 또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점 a, b 대칭의 한 일부분으로 A랑 B가 둘 다 0일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별개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실전에서 써먹는다고 하면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fx의 값이나 f-x의 값이나 똑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함수는 우선 그리려고 할 때 다 그릴 필요 없이 이 오른쪽만 그려주시면 왼쪽은 자동적으로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가 올라간다면 여기 내려가게끔. 그렇게 대칭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대칭성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주기는 간단하게 우리가 fx 플러스 p가 fx라는 식을 만족하게 됐을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이 함수를 주기가 p짜리인 주기 함수라 불러줬고요. 이 p는 그 주기를 이루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실수값입니다. 그래서 예제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y는 sin x라는 함수, 주기가 2파이짜리인 함수가 있었죠. 그 사인 함수는 fx 플러스 2파이는 fx다 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였고요. 이 식은 어쨌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좌표축과의 교점입니다. 좌표축과의 교점에서 x축과의 교점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그랬을 때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바로 x절편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서의 교점, 그 교점의 y좌표는 y절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있는 4번과 5번입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가 되어 있는데 이 오른편에다가 하나 씁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는 f'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오목과 볼록, 변곡점은 f2'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자, 결국 우리가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하는 이유는 다 부호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극한값을 구하는 거, 점근선을 구하는 것까지 고려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 이 6가지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꼭 이 체계대로 공부해 주시고 외워 주시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서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곡선의 오목과 볼록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려고 한다. 그 과정 안에서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얘기가 간단합니다. 오목과 볼록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f2'의 뭘 따져요? 부호를 따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는 다른 거 주저할 필요 없이 y는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게 돼 있을 때 이 함수를 몇 번 미분한다? 그렇죠. 2번 미분한다. 2번 미분하셔서 문제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미분하시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겠고요. 한 번 더 미분하시면 6x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하면 나는 그렇게 미분하고 끝내지 마시고 나는 이 녀석의 부호를 따지면 된다.
그런데 이게 바로 보이면 좋지만 사실 부호를 따지는 거는 이대로 그냥 식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뭘 하느냐, 바로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리죠. 6x-4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모양일 테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이 3분의 2인 녀석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기준으로 2'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 따라서 볼록성을 조사하자고 한다면 2'의 부호가 음수이므로 여기서 fx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고 3분의 2보다 큰 쪽에서는 fx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된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끝. 그러므로 여기 있는 거 빈칸 채우시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x가 우선은 3분의 2인 곳, 3분의 2인 곳이 기준이 된다는 걸 밝혔고요. 그 후에는 x가 3분의 2보다 작다면 2'의 부호가 0보다 작고 3분의 2보다 크면 2'의 부호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주어진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분의 2까지는 위로 볼록하고 3분의 2부터 무한대까지에서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곡선의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변곡점의 좌표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2'의 부호가 2'의 부호란다. 2'의 값이 0이 되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a가 우선은 후보예요. 그러면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 나와 있으니 곧바로 얘를 두 번 빠르게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하시면 f2'x는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2x입니다. 이번에도 2'의 값이 우선 0인 곳을 찾아보고 마이너스 12x로 인수분해를 해주시게 되면 이 함수의 그림이 곧바로 그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겠고 x축과는 0 그리고 1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하니 0과 1은 일단 후보입니다. 뭐에? 변곡점의 x좌표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의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 0과 1에서는 모두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0,f0, 1,f1에서는 변곡점이 된다. f0도 구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f1도 여기 함수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여기 또 0이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하니 0,-1과 1,0이 변곡점의 좌표다. 빈칸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2' 값을 하셔서 2'이 0이 되는 0 또는 1이다. 그래서 x는 0이거나 x는 1에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0과 1이 여기 채워지겠고요. 나머지 y좌표는 대입하셔서 0,-1, 1,0 변곡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3번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다음은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3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화면도 조금 키워놓을게요. 왜 키워놓느냐? 우리가 생각이 나야 돼.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것부터 시작하더라가. 제일 처음에 3번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함수의 정의역 혹은 치역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모가 그러면 0이 아닌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0이 아닌가 조심해서 보셔야 하는데 x가 지금 보시면 0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은 분모가 0이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00억을 집어넣든 100억을 집어넣든 절대 0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가 다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역도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리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치역은 당장은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음수가 나올 일은 없다라는 거.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다. 0도 아니겠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해석했던 건 뭡니까? 바로 이 함수가 어떤 대칭성 혹은 주기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했었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함수를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fx의 값이나 혹은 f-x의 함수나 서로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은 우함수였던 거예요. 따라서 그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한쪽만 잘 그리시면 나머지 한쪽은 자라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잘 그림을 오른쪽 한쪽만 잘 그려놓으려고 노력하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좌표축과의 관계인데요. 좌표축과의 교점. 얘가 좌표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또 따져보면 좋긴 한데 요거는 근데 사실 엄청 뭐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라서 0,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은 1이 나온다. 그리고 y의 값이 0이 되는 것은 x값이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 0,1을 교점으로 갖는다. 0,1을 지난다 라는 거 정도만 생각하셔라. 다음에 네 번째부터가 중요했었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함수의 증가와 감소, 또 극대와 극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옆에다 써놓으라고 했었죠. 바로 f'의 부호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또 아래에 함수의 오목과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고 변곡점, 이건 다 뭘로 확인한다? 바로 f2'의 부호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함수를 미분하는 걸 전념하겠습니다. 4번, 5번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함수 fx를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y는 한번 미분하시게 되면 y는 현재 x제곱 플러스 3분의 3이 나와 있으니 y'은 몫의 미분법을 사용하셔서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시고 여기에다가 3은 그대로 두신 다음에 이 분모를 한번 미분한 걸 갖다 쓰죠. 그래서 2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6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y'을 이렇게 구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이 녀석을 갖다가 그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려야 됩니까? 꼭? 이걸 전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 함수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분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분을 왜 해요? 부호 따지려고. 한 번 더 미분 왜 해요? 부호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미분을 하게 됐을 때 난 얘의 부호만 따지면 될 일이지, 그림을 그리면 물론 부호 따지는 게 편하지, 이 전체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분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모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음수일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3은 절대 음수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y'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끼치는 애는 이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6x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6x의 함수만 그려보시게 된다면, 곧바로 마이너스 6x의 함수만 그려보시게 된다면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0을 기준으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테니 y' 또한 0을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0을 기준으로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적분이 싫어지는 포인트죠. 한 번 더 이걸 미분한다고요? 네. 미분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몫의 미분법을 사용하셔서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4제곱, 그리고 위에 거 먼저 미분 마이너스 6, 밑에 건 가만히, 마이너스 위에 거 가만히 냅두셔서 플러스 6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미분하시게 되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3을 한 번 더 미분하시면 2x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리하시게 되면 분자는 x제곱 플러스 3으로 한번 묶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좀 똑똑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6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하니 저는 지금부터 마이너스 6에다가 x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서 이 괄호 안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2x 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x 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4제곱분의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18이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약분을 할 수 있으니 약분해 주시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세제곱 1이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생각할 것은 얘의 부호만 따지면 될 일인 거죠. 그러하니 분모는 절대 음수일 리가 혹은 0일 리도 없기 때문에 분자의 부호만 잘 따져주시면 되겠다. 분자를 확인해보니 x에 관한 2차 함수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녀석은 부호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 2'의 부호가 결정이 나게 되겠고, 2'의 부호가 여기서는 양수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위로 볼록, 1 이후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함수가 그려지게 될 때는 우선 0을 기준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 되는 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 지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함수를 잘못 그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어가 그려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바로 6번째 함수 fx의 양의 무한대에서의 혹은 음의 무한대에서의 극한값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함수 fx가 현재 이렇게 x제곱 플러스 3분의 3이라 돼 있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함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이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게 됐을 때 이렇게 0에 수렴하는 모양의 꼴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까지 그려주시면 완벽한 그림이 나오게 된 거다. 처음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가는 겁니다. 저도 설명을 하느라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달해서 제낄 건 제끼시고 특히 뭐 좌표축과의 교점은 엄청 너무 집요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어쨌든 미분해서 증가와 감소 그리고 볼록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빈칸 채워주시게 되면은 우선은 첫 번째 정의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F0일 때는 이게 두 번째 F0일 때는 1이 된다라는 거, 즉 0,1을 지난다라는 거 체크했고,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대칭성 파악했죠. 여기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fx나 똑같으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파악할 수 있겠고, 다음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다음에 프라임 값이 0이 나오는 지점을 확인했죠. 바로 x는 0. 2' 값이 0이 나오는 것도 확인했는데 x가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경계점이 되는 곳은 x가 마이너스 1, 0, 1이 되는 곳이겠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프라임의 값은, 프라임의 부호는 0 이전까지는 어쨌든 계속 양수, 그리고 0 이후부터는 계속 음수가 된다고 우리가 아까 전에 확인했습니다. 또한 2'에 있어서 마이너스 1을 경계로 2'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요. 반면에 1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더라.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변곡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또한 여기서도 프라임의 부호가 0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선 극값을 가진다. 특히 극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의 무한대 혹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극한값도 조사해 봐야 됐었죠. 그것이 모두 다 0이 나왔기 때문에 점근선은 y는 0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함수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함수의 그래프의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방정식 혹은 부등식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것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